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전면 중단에 대한 전진선 양평 군수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우리 양평구는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오직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검토와 사업 추진 전면 중단과 이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접했습니다. 저는 양평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우리 군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로 판단되어 이 논란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에 휩싸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추진 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JC와 IC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고의 연구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도 해하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논란이 오늘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 국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만 4천 양평 국민들께서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 양평 군수인 저와 군 공무원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양평군 상임반에서 민주당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군청 차원에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 오늘 촉구하시고 말고 중단을 촉구해 주시고 말고 어떤 계획이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러한 그 행동이 우리 양평군의 수건이 중단되는 사태를 발생했다는 것은 아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그런 행동을 일체 중단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사용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네.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그거는 우리가 그 정당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한 부분이고 당과 당협, 그다음에 정당 간의 그 논의를 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상면 및 양평면 주민들이 주최회의를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단체 시위 건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이나 아니면 국민들과의 좀 합동된 행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는 이 논란이 강상과 양서가 분리되는 그런 것들은 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양평구는 오직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 오는 것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서 내용 중에 가짜뉴스로 판단되어 일부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짜뉴스는 어떤 그 내용은 밑에 제가 성명서 내용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 과정이 잘 못됐다, 전체가 맞지 않다라는 말도 저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와 논란에 관한 문제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IC, JC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논란이 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드렸던 SBS의 한송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공점이 이제 강상면으로 바뀐 거 언제 아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강상면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는지.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5월 8일 날 국토부가 전략환경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땅의 소재의 문제는 언론에서 나온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채널의 김소희자 언론에 나와서 알게 되신 게 있어요? 땅의 소재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날짜를 민주당에서 아마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했던 날이 있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의원 기자회견. 예, 맞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배정환 기자님, 예. 이 15년 동안 이게 최적이 아니라고 원안이라는 게 이제 생겼었잖아요. 변경안까지 변경안 포함해서 최종 3개 안을 8일 만에 이제 제시를 다시 하셨잖아요. 15년 동안 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머지 2개 안은 그렇게 빨리 좀 마련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어떻게? 15년 동안의 최적 안이라는 부분은 그것은 저는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은 언론에 이렇게 표시됐던 거지 누구도 어느 지역이다라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언론했던 것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내용은 또 어떤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 지도에는 6번 국도에 맞춰지는 그런 노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일반 국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장을 하면서도 지난 7기 때 할 때 의회를 했습니다. 의회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이익이 어딘지를 해서 한 게 맞다라는 얘기를 실무자와 여기 협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혀 내용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시를 받고 그동안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8일 만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개안 나머지 추가 2개안 그러면 검토된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8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제가 이제 의원을 할 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면에 이제 전임 군수가 연투 이렇게 회견을 할 때 그때도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집행부가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에게 의원으로서 그런 안들을 제시하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왔었습니다. 도서를 예. 하루아침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전부터 계속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있었다가 아니라 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그럼 언제부터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이 논란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실무적으로 판단했던 거니까 그건 제가 언제부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는 그런 안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사무소 연투 수집 때도 면장으로도 보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늘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그 원희룡 장관의 적격 취소 발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그 취소 발언 자체를 백지화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고속도로는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서울 중부점인 송파 쪽은 어떤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3일날 교수님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 남양평 IC에 뭐 대통령 관련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남양평 기존에 있는 남양평 IC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면 땅값은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제20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이유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 일부에서는 이것을 마치 지하철 1호선이 있는데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한승역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그 장관님의 그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해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 김건희 여사님의 땅의 문제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제일 컸다는 이유로 느껴졌는데 그것은 뭐 우리 국민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뜻을 좀 번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오고요. 두 번째 그 서울 쪽의 그 종점은 어디냐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첫 번째 제1 외곽순환도로 있습니다. 수도권 거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입니다. 네. 거기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양평 IC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땅값의 어떤 기대 효과는 다 반영됐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변함이 없고 JCT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고속도로에서는 아까 뭐 지하철 환승하고는 전혀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남양평 고속도로 종점하고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종점하고는 사업이 좀 다를 수 예,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판단하기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그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걸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분들이 여기 주변에 거주하시는 게 상당히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지역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그 사실 전혀 모르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네,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정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건설팀도 2월쯤에 파악했다고 들었는데 5월에 지금 보도가 나오고 보고를 맞췄나요? 예, 맞습니다. 특혜 의혹과 별개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는 노선 변경의 이유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고 또 군에서도 노선 변경안을 세계로 제시한 것에 대한 타당한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5월 달에 지역신문에서 군의 도로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도 비밀문서라고 제공을 전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 시장부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비교를 해본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 서명부도 전달하고 이런 교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까 기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갖고 15년 동안 종전부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국토부에서 나온 모든 자료에 양서면이 종전부가 돼 있어요. 국토부는 공식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게 결정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계획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번에 제시된 것도 결정안이 아니고 초안이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다시 이 사업을 국토부에 재개를 요청하시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세 개의 노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근거 하에서 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명분 있게 국토부에도 다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정된 것을 변경했다는 의미는 잘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계획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계획안대로 간다면 양평에 IC가 없이 남정면에서 넘어오는 그 고속도로가 터널로 넘어와서 바로 한강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강으로 들어와서 우리 6번 도로를 상도로 지나가서 바로 또 터널로 들어가서 준동 IC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동 IC가 근데 준동이라는 곳이 현재도 교각이 30-40m 높이에 동네 앞에 식물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래도 협의를 해주셔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다시 제시를 붙인다면 또 다른 그 건축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평에 IC가 없으면서 그렇게 한 일개 지역을 만약에 이렇게 경관이 나쁘게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아니냐 그 지역 분들에게 저희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죠. 저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이제 만들어지는 것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것은 양평에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판단하고 그 결정을 그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지금 만들어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에 그것이 결정됐던 거라면은 저희들이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오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겨서 그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보완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부서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들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질적화가 됐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하루아침에 이 고속도로 계획을 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동성 관련 문제로 해서 쟁점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객지화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평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동수로서 이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그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표를 듣고 저희가 아주 안타까운 적이 없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원희룡 장관님이 백지화 선언하기 전에 군수님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뉴스를 보고 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누가 기획기정부입니다. 투관 사업이 큽니다. 이미 투관을 한 사업을 가지고 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장관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 일가의 부분은 특히 이런 동안 논의에도 관련 문제에도 순수하게 양평 국민 대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을 중심으로 하는 양평의 서부 지역과 양평 중심으로 강산가나 또 동부권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축으로 나눴을 때 과연 지역 환경적인 네트워크나 또 인구
국적인 주변 인구가 어디가 더 많고 양평에 앞으로 이제 발전의 어떤 뭐 초석이 되거나 이런 규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양서면 지역에 있는 뭐 IC 나들목의 숫자라든지 또는 뭐 이쪽 강서강화 쪽 대구와 여주와 인접 여주와 또 대구 지평 강화도 쪽 연계된 쪽에 그 여건을 좀 비교하셔서 강점이 뭐고 예타 아닌 강점이 뭐고 경계가 아닌 장점 말씀을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인구 구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같은 양평 국민들인데 그것을 뭐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안으로 만약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양평에 IC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게 된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사실은 결과가 양평 국민에게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택을 해주시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분명히 뭐 같은 국민끼리 뭐 양쪽 의견이 나눌 수는 안 되는데 여튼 뭐 무광 IC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존 오촌에도 IC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여건으로 봤을 때 뭐 어쨌든 제가 뭐 남양주와 구리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기존의 도로와 뭐 지하철 그리고 열차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뭐 강상이나 강하를 통해서 광주나 하남, 광주 통해서 용인 뭐 이렇게 가는 쪽은 길이 그렇게 뭐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뭐 88 도로를 뭐 사실 약국까지 끌고 오면 좋겠지만 상수부도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 그 고속도로라도 조금 좀 원활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분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에 고속도로가 강화 주변으로 갈 것 같으면 강화에 IC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지 뭐 JC하고는 그런 게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강화면에 IC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초 아니든 새로운 아니든 저희들은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예. 정치 공세는 차치하더라도 그 동점 변경이라든가 백지화 선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역이랑 교감 없이. 그렇다 그러면 당을 떠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정부에다 요구해야 되는 그런 게 제가 아닌지.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을 세하여서 다시 좀 제게 나다고 말씀드렸고 정치권에 얘기했고 제가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나온 자료에서는 가짜뉴스 민주당으로 이제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하시기 이전에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은 아니었죠. 저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 26일 날, 7월 28일 날 의견을 받았고 28일 날, 26일 날 우리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이 아니었죠. 그것은 뭐 백지화 선언도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정치 논란이 있은 다음에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맥락이 간 거죠. 1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먼저 내는 게 맞는 거죠. 정치 공세에 비난을 안 받으려면. 아니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도권 주민들을 식수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내해왔고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뭐 순서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지도상에 남한강을 딱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 양평군의 12만 5천 인구 중에서 2만 명이 강 서쪽에 살고 10만 명이 강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남한강을 건너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 중에서 그걸 반대하시는 분은 저는 없거든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노선안의 중심은 어디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종점은 고속도로하고 지금 IC가 만들어지는 종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종점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양평군에 IC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IC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양서면이라면 그걸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강화면이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러한 3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종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점은 JC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양평에 IC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수님도 뭐 잘 예. 아시다시피 예. 우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 동물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강북도의 정체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남한강을 건너오지 못하면은 경강북도 전체 해소에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IC가 아신에 있는 양평 IC하고 남한강 IC 두 가지입니다. 그 JCT가 어디에 있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들어가서 결국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정된 안이 결정이 된다면 다행히 양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야신 IC에서 당초한 대로 중동리에 있다면 3.4km입니다. 지금 결정 추진되고 있는 안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건 3.6km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평에 IC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동준 전 군수님이 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그 중등리 그 기존의 확정안이 양서면 그 관광지 그 주말에 포화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두물머리를 거쳐서 양서면을 거쳐서 양평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두물머리가 막히는 거예요. 네.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고속도로다가 이용해서 들어오면 그 도로는 어차피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가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IC가 아신에 있는 양평 IC하고 남한강 IC입니다. 남한강 IC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물머리하고는 전혀 크게 문제가 아니다. 소통량을 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거는 뭐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물머리 IC가 외부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SBS의 한성입니다. 아까 네. 말씀 질의에 답변주신 것 중에서 성명서에 가짜뉴스 관련 설명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데요. 여기 표현해주신 가짜뉴스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결정에 뭐 우리 대통령 일가의 땅 때문이라는 말은 저와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경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아까 JCT는 주변이 아까 뭐 순환 환승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관계없는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거기에 땅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국이 어딜 가더라도 JCT의 땅값이 올라서 평상시보다 그런 땅은 고속도로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논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논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말씀하실 분 없으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전면 중단에 대한 전진선 양평 군수님의 성명서 발표 및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